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벌이 TV 한동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조기 대선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관련해서 뭐 AI라던가 뭐 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이제 바뀌게 되면 뭔가 하나 이제 꼭 SOC 쪽에 투자가 또 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1970년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고,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한때는 뭐 그린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4대강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때마다 SOC 쪽, 그러니까 사회 투자 쪽의 정책은 꼭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AI 쪽이 여와 야가 모두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다음에 꼭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냐? 일단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2법이 바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망의 구축, 이게 예전에는 한전이 거의 다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적자도 심하고, 이제는 이게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정부로 이 책임이 이전되게 된다는 게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서남권, 그러니까 이 전남, 전북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요는 AI는 데이터가 핵심이죠. 이 AI의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바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이거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의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확대, 그리고 인허가 절차라던가 뭐 토지 보상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죠. 예. 그리고 전력망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지중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남, 뭐 강원도, 제주도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35년 정도 되게 되면요. 민간 자본이 대략 48조 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요. 26개 단지에서 8.2기가와트시의 발전 설비가 가동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그 전력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도권으로 직송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직송으로 끌고 온다. 이게 지금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실행 로드맵이 있는데요. 일단 2024년부터 29년까지 수도권이라던가 6개 지역에 HVDC, 그러니까 이제 초고속 전력망이 되겠죠. 송전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리드의 전국화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6년까지 모든 지역 간의 분산형 전원 연결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력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변전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송전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서해안 DC 그리드입니다. 서해안근부터 시작을 해서 풍력발전이, 해상풍력발전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직송으로 수도권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DC 그리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영상의 주 목적은 바로 이런 관련 종목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최대 수혜는 누가 받겠느냐? 바로 HVDC입니다. 예, 초고압 전송망이 되겠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공용 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옛날처럼 뭐 전봇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해저랑 그 다음에 지중으로 깔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 산업에 1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혜주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 바로 세명전기예요. 세명전기가 이제 시세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형 직급으로 가게 되면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대한전선, 특히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이죠. 그 다음에 대원전선,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리스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력을 거기다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가 되겠습니다. 그럼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전소에서 접속된 신재생 에너지에 맞먹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서진 시스템. ESS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소형주급에서는 한중 NC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한중 NCS는요, 국내 유일의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중 NCS도 이 ESS 부품과 관련돼서 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력 기기도 있겠죠. 전력을 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산할 때 필요한 게 뭐 계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라던가, 뭐 계전기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바로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그리고 전기 배선기기, 이 배선기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전반, 차단기기, 배전기기 쪽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죠.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우리가 과거에 알던 스마트 그리드 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계측기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스마트 그리드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분산형 에너지를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드는 기업이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주도주를 보면 바로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그리드 위즈라는 기업이 바로 우리 에너지를 가장 효율성 있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고 가상 전력망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의 기술, 바로 그리드 위즈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 위즈도 포함되겠고요.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는 그래도 과거부터 뭐 옴니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소형주급에서는 테마주로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모든 종목들 다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가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발송해드렸던 이 영상의 종목들을 리스트를 뽑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